인체계 한계. 굶주림과 비만 사이.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중년을 넘긴 한 시골 여자가 4년 동안의 음식을 먹지 않고 어떤 된장을 먹으면서 살았다고 말했다. 이 에너지가 어디서 오는지 그는 설명하지 못했다. 하지만 아주 건강해 보였다. 과연 인간이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굶는 것은 건강에 좋을까? 나쁠까? 꼭 먹어야 한다면 살이 찌지도 않고 어떻게 시간을 맞춰야 할까? 무엇이 우리를 먹게 만드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먹고 싶으니까 먹는다 이다. 그렇다면 먹고 싶다는 욕망은 왜 생기는 것일까? 누구나 명자리가 살살 아픈 기억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위가 비어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들리게 된다. 이것은 장에 있던 음식이 모두 소화되었고 다음 음식을 받아들일 신호가 되었다는 신호다. 하지만 음식이 필요하다는 신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신호는 혈액이 차가워진다 이다. 혈액이 차가워진다. 하지만 음식이 필요하다는 신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신호는 그렇다는 거고, 우리 몸을 데워지는 연료인 탄수화물이 떨어져서 혈액 속에 당과 포도당의 농도가 떨어지면 뇌 안쪽에 위치한 시선 하부가 자극을 받고 우리는 배고픈 느낌을 갖게 된다. 위가 장이 음식이 가득 차서 혈액의 영양분을 흡수하면 배고픈 느낌이 사라지고 대신 배부른 느낌이 찾아온다. 가끔 사람들은 배고픈 것과 식욕을 혼동한다. 배고픔은 음식이 필요하다는 느낌이고 식욕은 우리 몸이 음식의 섭취를 조정하는 장치다. 하지만 여기에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유러시아 속담에 식욕은 먹고 있는 동안에 온다라는 말이 있듯이 식욕은 배고픔을 느끼는 주요 원인은 차가운 피, 비어있는 위, 음식센터. 주요 원인은 비어있는 사람에서 식욕은 맛있는 음식보다는 냄새를 맡아도 그렇다. 때문에 장염이 코감기에 걸리면 식욕이 감퇴하는 것이다. 인간은 식욕이 없어도 먹을 수 있다. 만약에 사람이 매일 일정한 시간에 식사를 하거나 건강한 삶을 위해서 먹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말이다. 이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 지금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인류에게 그들은 의미가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그것은 바로 굶주림이다. 어떻게 굶주림이 세상을 지배할까? 굶주림, 흔히 사랑과 굶주림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말한다. 그렇다. 사랑이 없다면 인류는 멸망하고 말았을 것이다. 사랑이 없다. 식량, 식량을 얻기 위해서 투쟁의 과정에서 인류는 온갖 불편함을 겪어야 하는 지역을 포함하여 지구상의 거의 전 지역에 퍼져 살고 있다. 2세기 전에 유명한 경제학자 토마스 멜소스가 살았다. 그는 지구의 인구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것에 관심을 가졌다. 인구의 증가 속도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자, 즉 식량의 증가 속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고 보았다. 멜소스는 이런 과정을 조절하는 것이 전염병과 전쟁, 즉 굶주림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1800년대의 지구의 인구는 10억 명을 넘지 않았다. 하지만 2000년대의 지구는 인구는 60억 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 기간 동안에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기아로 죽었고 기아로 인해서 인구 이동이 일어났으며 여러 사회가 붕괴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인구 증가 문제를 사회학적인 시각에서 다루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현대에 와서 선진국들의 인구 증가의 확률이 상당히 둔해졌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2025년에 지구의 전체에는 약 140억 명이 될 것이라고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억 명의 인구가 기아에 시달리고 있고 굶주린 사람 중에서 불안전하게 굶주린 사람들도 있다.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가끔 아주 적은 양의 음식을 먹게 되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불안전하게 굶주리는 것이 완전하게 굶주리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다고 한다. 왜냐하면 아주 적은 양의 음식이라 해도 일단 식도를 통해 들어오면 우리는 음식을 받을 준비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음식을 완전하게 공급하지 않으면 우리 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고 사람은 먹고 싶은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 음식을 먹지 않고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
4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여자가 있다. 인간의 음식을 먹지 않고 65에서 70일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인도와 중국의 금식자들도 있다. 기록에 따르면 1860년대에 러시아 병사 3명이 바다에서 표류하면서 6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므로 예수의 40일간의 금식 그렇게 놀라운 기록은 아니다. 음식을 전혀 먹지 않는다면 우리 신체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처음 2, 3일 동안에 인간은 몸이 약해지고 먹고 싶은 욕망으로 괴로워한다. 하지만 식욕이 점점 사라져버린다. 몇몇은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진다고 한다. 그리고 육체적인 작업 능력도 보존이 된다. 그 후에 오거니즘을 잊어버린 지방을 태우게 된다. 60일 동안 그 같은 요인에 먹기 싫어. 오랜 기간에 굶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은 몇 달 동안에 굶게 되면 오거니즘의 에너지 원이 모두 고갈된다. 마지막으로 하지만 자신의 단백질을 마지막 연료로 생각하게 된다. 단백질 부족으로 인한 기하 부종이 생긴다. 살아있는 모든 세포가 단백질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든 기관의 활동이 저해된다. 위와 장을 비롯해서 내부 기관들의 부피가 점점 작아지다가 마침내는 완전히 위축되어 버린다. 근육은 3분의 1 정도로 부피가 줄어들고 뼈는 15%, 또 심장과 뇌는 그 부피가 30-40% 줄어든다. 몸무게는 약 40에서 50% 그 이상 줄어든다. 독일은 어찌가 만든 폴란드의 카모 오스벤쯤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한 여자의 몸무게가 65kg이었는데 이전보다 40kg이나 빠진 것이라고 한다. 세포가 파괴되면 어쩔 도리가 없기 때문에 굶는 사람은 명이 다했다고 말할 수 있다. 단백질이 없어지면 오거니즘은 스스로를 파괴하기 시작한다. 이런 현상은 혈액 내에서 혈흔 물질이 생기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체온이 떨어지고 기분이 몹시 우울해진다. 지적 능력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하지만 굶주리는 사람들 대부분에게는 정신 분열증이 나타난다. 사람에 따라서 이 과정이 나타나는 시간이 다르다. 물론 몸에 많은 지방을 가진 사람의 경우에 똑같은 조건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오래 버틸 수가 있다. 오거니즘. 물질 대사가 그런 경우에 물질 대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인간은 빨리 죽는다. 물질 대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단식이 오거니즘을 청소해 준다고? 단식이 굶은 사람이 천천히 죽어가는 장면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왜 무분별한 단식이 치료에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치명적인 위험이 되는지 설명해 보겠다. 기적의 단식이 폴 브레그와 허버트 셀튼에 의해서 거대한 반향을 일으킨 적이 있다. 셀튼은 건강한 오거니즘은 며칠, 몇 주, 2-3달 동안 음식 없이 살 수 있도록 영양분을 비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2-3달 동안 견딜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 무책임한 일이다. 2-3달 동안 견딜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3개월이나 음식을 먹지 않고 견딜 수 없다. 여러 가지 이유로 단식을 하는 정치인들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브레그와 그 추종자들은 오거니즘을 청소하는 과학적인 방법을 발표하면서 단식이 건강에 큰 도움이 되고 많은 병을 고칠 수 있으며 사람을 젊어지게 하고 수명을 늘려준다고 주장한다. 오거니즘을 청소할 필요가 있을까? 몇몇 치료사들은 인간의 몸이 대사작용의 찌꺼기 때문에 항상 더럽혀지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대사작용의 찌꺼기는 결코 우리 몸에 쌓이지 않는다. 치료사들은 의학이 아닌 금속학에서 이 개념을 가져왔다. 물론 음식물은 대사작용을 통해서 계속해서 찌꺼기를 만들어낸다. 하지만 이 찌꺼기는 계속해서 밖으로 배출된다. 이 과정은 매우 자연스럽게 더 정확하게 말해서 자연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오거니즘을 청소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장 활동이다. 약 4분에 한 번씩 1시간에 15회 우리의 혈관을 통과하는 모든 것이 신장에서 청소된다. 이때 신장에서는 소변과 단백질 등의 대사물질과 물과 이온분의 잉여분을 분리해낸다. 이 과정에서도 땀선도 아주 작은 역할을 한다. 동시에 소화기관에서는 완전하게 소화되지 못한 음식의 찌꺼기가 장에 머물고 그 장의 벽을 통해서 독성이 있는 대사작용의 부산물이 쌓인다. 이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간이다.
가는 독소를 제거하고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독성 있는 물질을 밖으로 배출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폐를 통해서 음식이 소화되면서 생기는 가스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날아다니는 분자들을 공기중으로 배출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오거니즘은 필요 없고 해로운 물질을 청소하는 훌륭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오거니즘을 청소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우리 몸속에는 어떤 찌꺼기도 남아있지 않고 쌓이지도 않는다. 대사활동에 문제가 있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오거니즘 청소에는 특별한 기구가 사용된다. 결과적으로 단식이나 간장 등의 방법으로 덕을 보는 사람은 선진한 환자들에게 시술을 하지 않고 적지 않은 돈을 챙기는 치료사뿐이다.